드라마틱한 골왕 경쟁에서 손흥민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로 득점 순위를 선두로 지키고 있는 에를링 할란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손흥민이 할란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더 깊은 데이터와 통계를 살펴보면 이 선두 주자들 뒤에 숨겨진 약점과 손흥민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의 득점 경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에를링 할란드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맨체스터 시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놀랄만한 3대0으로 이겼고 그 경기에서 할란드는 2골을 넣었다. 따라서 영국의 미디어는 손흥민이 할란드를 추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도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30에 3대0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크게 이기면서 에를링 할란드는 2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최근 10경기에서 1골을 넣어 할란드와의 차이를 1골로 줄였지만 노르웨이 선수는 맨유를 상대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 2골을 추가로 넣었다. 손흥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문들은 에를링 할란드가 계속해서 득점 순위를 선두로 지킬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가 골왕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할란드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으며 모하메드 살라에게도 그러한 약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손흥민의 각 득점 뒤에 있는 2가지 비밀이 대중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서 일부가 경솔한 판단을 내린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부 전문가들이 왜 에를링 할란드와 살라에게는 약점이 있고 손흥민에게는 없다고 믿는 것일까?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로 인해 그가 골왕 경쟁에서 완벽한 기회를 가졌다고 그들이 믿는 것일까? 포트볼 잡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할 것이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에를링 할란드는 10경기 동안 11골을 넣어 득점 순위를 선두로 지키고 있다. 그는 10경기 동안 여러 골을 더 넣어 손흥민과의 차이를 1골에서 3골로 벌렸다. 이 때문에 영국의 신문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도 괴물 할란드가 슈퍼맨 손흥민에게 따라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제목에 놀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팬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요 비디오 클립만을 봐서 기사를 쓰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부족하며 골과 어시스트 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축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러한 기자들이 많고 심지어 TV에서 자주 나오는 몇몇 전설적인 선수들조차도 깊은 분석과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할란드의 11골을 분석했을 때 그는 10경기 거의 전체 시간을 선발로 나와 뛰었다. 할란드의 예상골 값은 10점이었지만 그는 11골을 넣었다. 이것은 할란드가 분명한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골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이 지난 시즌에는 할란드를 어떻게 막을지 모른다면 올 시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할란드는 불리한 상황에서 혼자 골을 만들기가 어렵다. 다르게 말하면 뛰어난 수비를 가진 팀을 상대로 할 때 할란드는 흔적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울버햄프턴과 아웃서넬의 수비,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과 스페인 대표팀의 경기에서 그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게다가 그가 넣은 11골 중에서 페널티로 얻은 2골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면 그는 공개된 상황에서 9골만을 넣었고 대부분은 팀 동료들이 만든 완벽한 기회나 상대팀의 수비 오류 덕분이었다. 이번 시즌 처음 10경기에서 할란드는 명확한 기회를 11번 놓쳤다. 게다가 할란드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그의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72%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상대팀의 편에서 69%로 떨어진다. 이는 그가 공격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뛰어난 선수로 구성된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의 부족은 더욱 도드라져 보일 것이며 다른 팀으로 옮긴다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라가 최고의 스타로 찬양받고 있지만 자세한 통계를 살펴보면 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시즌의 살라에 관한 데이터다. 살라는 처음 10라운드 동안 전체 시간을 뛰었고 8골을 넣었다. 그의 예상골 값은 41이다. 살라는 주로 빠른 반격에서 득점하며 할란드와의 차이점은 그가 명확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기회는 단 2번뿐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라는 밀착 수비를 받지 않을 때 골을 넣을 수 있지만 할란드는 그것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살라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지 않았다면 그 역시 할란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살라의 8골 중에서 페널티로 얻은 골이 3골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제외하면 그는 총 10경기에서 공개된 상황에서 5골만을 넣었다. 살라의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77%이지만 이 비율은 상대팀의 편에서 69%로 떨어진다. 이것은 압박하거나 밀착 수비를 받을 때 그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치 할란드처럼. 이것은 손흥민의 공격 지표다. 손흥민은 처음 10경기 모두 시작으로 나섰지만 대체로 80분쯤 교체되었으므로 그의 총 출전 시간은 앞서 언급된 두 선수보다 짧다. 그러나 손흥민은 10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예상골 값은 29였다.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이 할란드와 살라보다 확실히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명확한 기회를 하나 놓쳤지만 페널티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즉, 8골 모두는 공개된 상황에서 득점되었다. 이것은 그가 두 선수보다 팀 동료로부터의 지원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개인적인 기술로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85%이며 이 비율은 상대팀의 편에서도 80%를 기록한다. 이것은 할란드와 살라처럼 밀착 수비를 받을 때도 손흥민이 그의 개인 기술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손흥민이 할란드와 살라를 넘어서 고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이 데이터가 유럽의 주요 5개 리그에 참여하는 클럽들의 경기당 페널티 에어리어로의 패스 횟수 순위를 보여준다고 계속 말했다. 토트넘은 경기당 약 10회의 패스를 보냈으며 이는 7위로, 리버풀은 8위에 랭크되어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놀랍게도 20위에 머물렀다. 아스턴 빌라는 패스 수가 토트넘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생성된 골의 수를 고려할 때 뉴캐슬과 아스턴 빌라는 모두 18골, 아스날과 맨시티는 15골, 리버풀은 13골, 그리고 토트넘은 12골만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패스를 받았지만 그것을 골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는 능력과 패스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의 우수함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널 홈에서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게러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베르바토프, 제르메인 데포, 해리 케인과 같은 토트넘의 역사 속 최고의 선수들도 해내지 못한 골을 넣었다. 그들은 분석했다. 강한 팀들과 대결할 때 패스 지원을 계속 받는다면 손흥민은 확실히 골을 넣을 것이며 그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이다. 이 분석을 듣고 많은 축구 팬들은 할란드와 살라의 골은 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페널티킥 없이도 8골을 넣었으며 그는 살라와 함께 득점왕 경쟁에서 더 격렬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의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어쨌든 손흥민도 시즌 초에 비해 더 많은 패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디스 감독은 주제를 더 깊게 이해해야 하며 리차를리손과 쿨루세프스키, 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선수들을 제외한 후 힐과 브랜든 존슨을 투입하여 손흥민에게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알림을 켜서 매일 더 나은 비디오 제작에 대한 열정을 계속 태울 수 있도록 하세요.